반도체는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쪽에 공장이 있고 미국에 있는 거는 거의 파운드리와 패키징 쪽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모리 쪽에 대한 공장들을 미국 쪽에 이전을 원하는 흐름이기도 하고 미국의 자체 이제 회사인 마이크론도 아직까지는 일본 쪽에 공장이 비중이 좀 더 많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반도체 반등에 대한 여부가 좀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실 시황 자체도 사실 좋지는 않았었고 변동성이 큰 이제 시장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신사임당에서도 더 많은 정보들과 더 많은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일단은 계속 꾸준히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으니 추후에 더 좋은 시장이 좀 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월 초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정책을 계속 꾸준히 제시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멕시코, 캐나다를 이후에 뭐 중국이나 특히 3월 달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까지 이제 관세를 계속 부과하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물론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우리 국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을 뭐 1.8에서 1.7 계속 유지를 해왔다가 최근에 이제 뭐 IMF나 아니면 미국 해외 이제 IB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국내 성장률 거의 1% 초반대까지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격의 상승에 따른 뭐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특히 외국인 매도수가 굉장히 크게 좀 나왔었는데 특히 이제 4월 10일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옵션 만기이겠지는 하겠지만은 일단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12% 반등이 좀 나왔다는 부분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하지 않은 국가들에 관련해서 충분히 90일 동안 유예를 또 시켜줬던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유예이기 때문에 이제 관세 관련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예전에 2018년도에도 또 한 번 이제 90일 유예를 한 번 줬던 경험이 있었고 물론 그 이후에 또 중국과 협상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어느 정도 불안 요소는 조금 사라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9월 이전까지 우리나라와 특히 아니면 일본, 베트남과 같은 여러 국가들의 관세 협상에 따라서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세는 나올 수 있는 좀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 미친 여파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산업들이 자동차 그리고 뭐 철강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이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자동차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기본 보편 관세가 10% 그리고 자동차와 이제 철강 쪽이 25% 이제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따라서 자동차 관세들은 뭐 인하하는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일본의 협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25% 자동차 관세는 물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나 미국 생산하는 자동차 대도수 중에서 판매하는 분량이 거의 한 50% 비중이 됩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추가로 정의선 회장이 좀 미국 쪽의 공장 이전에 대한 투자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그에 대한 투자 여파들이 추후에 관세에 대한 영향분을 좀 내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남은 게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관세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실 불확실성은 그동안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많이 하락세를 보여왔죠. 그건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의약품 쪽 같은 경우야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에 이제 원료 의약품 쪽에 대한 수출이 더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완전 의약품을 만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머크사나 아니면은 화이자와 같은 빅파마 업체들이 관세를 부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의약품 관세에서는 조금은 부담이 덜 할 수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일단 바이오시밀러 쪽은 공장 이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의약품 비중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 결국에는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물론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물론 중국 쪽에 공장이 있고 미국에 있는 거는 거의 파운드리와 패키징 쪽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에 이제는 메모리 쪽에 대한 공장들을 좀 미국 쪽에 이전을 좀 원하는 흐름이기도 하고 미국의 자체 이제 회사인 마이크론도 아직까지는 일본 쪽에 공장이 비중이 좀 더 많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반도체 이게 품목 관세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반도체 반등에 대한 여부가 좀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건수가 한 3-4개가 좀 됩니다. 뭐 첫 번째는 뭐 방위 분담비 인상을 해야겠죠. 그거는 뭐 트럼프는 트럼프 1기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게도 방위 분담비 인상을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뭐 그거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 그리고 알래스카 LNG와 같은 에너지 안보 쪽과 관련된 협상이 지난 4월 9일에도 특히 통상산업부에서도 워싱턴을 갔었고 충분히 좀 협상의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알래스카 LNG는 어느 정도 협상 우리가 실익이 없더라도 좀 협상 테이블에서 좀 나아져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얻으면은 또 새로운 걸 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선 산업에서는 미국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크고,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야 워낙 이게 10년 뒤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었고 이미 몇십 년 이전에도 한번 실패를 해왔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투자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대만도 일단은 손을 든 상태고, 결국 일본도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만큼, 물론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 대부분 이제 미국의 LNG 수입 비중이 굉장히 큰 국가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 충분히 감안은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협상 여지, 그게 그 90일 이 사이에 이 여러 협상들과 아니면 새로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반도체, 의약품, 자동차와 관련된 공장 이전의 협상, 이 세 개의 큰 협상 세 개가 하나둘씩 마무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외국인 채굴 수급들이 사실 좋지는 않았죠. 4월 10일 기준으로 50만 개일 때 오늘 그냥 2천억 정도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만기에 따른 그동안 매도세에 따른 환입 효과입니다. 결국에는 아직 명확하게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사실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 이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5월, 6월, 7월 그 사이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이 협상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지금 이게 전반적인 우리 원전도 있고 그 방산 산업이 대표적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산 쪽 현대로템 폴란드 2차 수출 계약도 조금씩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특히 우리 원전 같은 경우도 체코 두쿠바니 계약도 3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예 계약거리 소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런 국방 산업이나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이라고 봤을 때 좀 조기 대선 일정이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됐고, 결국에는 추후에 뭐 추경이 뭐 그 이전에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경기 사이클에 대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모습들이 결국에는 저기 대선 날짜가 정해지고 그 이후에 대한 모습, 결국 아까 90일 유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90일 유예가 결국에는 7월 달이라고 봤을 때 6월 3일 날 우리가 대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결국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게 되었을 때 그 한 달간의 우리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인 수급도 충분히 유입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경기 성장률에 대한 어느 정도 상향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부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경우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여러 섹터별로 좀 변화는 있겠죠. 뭐 대선 후보 간의 공약도 있을 거고 그 섹터에 변화가 있을 텐데, 근데 결국에는 지금 가장 시장에서 이제 필요성 가진 이유가 이제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 물론 결국에는 뭐 최근에 뭐 저출산도 있을 거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모습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그 여당과 야당 간에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의 변화들이 지금 크게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원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도체 특별법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하는 시간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좀 상황이고, 일본과 대만이나 이 중국과의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정책적인 반도체 특별법이 빠르게 진행되는지 여부, 그게 결국에는 대선 이전에 가장 중요한 좀 이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증시도 중요는 하겠지만은 그 섹터 간에 우리가 필요해왔던 그 정책적인 해결 부분들이 해소되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 흐름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뭐 군투세도 있을 거고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새롭게 부활이 되느냐 아니면 해결이 되느냐, 그것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증시와 대비해서 관세를 제외하고 이슈가 굉장히 변동성이 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게 선진 지수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 좀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3월 31일 날 공매도가 개시된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 매도성이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 준비를 하고 땅하고 이제 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관세 정책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 하락에 대한 압박을 줬기 때문에 공매도가 전 개인적으로 더 많이 나왔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뭐 향후에는 만약에 우리나라 업황이 뭐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대한 회복세가 가파르게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나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업체들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좋은 기술 이전 건이 나왔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공미도 효과가 오히려 수급적으로 유입이 되는 효과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공미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외국인 수급을 더 유인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적으로 공미도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다 이런 흐름이 아니라 결국 공미도로 인해서 외국인이 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 뭐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추경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회복세, 그만큼 소비가 살아나는 거고 그러면 투자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오히려 공매도 효과가 본격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효과가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투자 전략과 주목할 만한 주식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상반기는 우리는 이미 이제 3월 달에 크게 한번 이제 하락 장세를 좀 크게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상황을 한번 지켜봐 왔었고, 물론 그 관세에 대한 영향이 계속 꾸준히 우리 발목을 잡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트럼프는 이미 1기 때 그 관세와 금리와 관련된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 물론 이제 4월 10일 날 미국도 이제 CPI 발표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잡아가는 뭐 과정을 보여주고, 관세도 여기 협상용으로 이제 테이블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4월 10일자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리세션에 관련된 확률 자체가 거의 80, 70%까지 갔다가 실제로 40%까지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사그라들었고, 그러면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부분도 하나둘씩 해결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는 상반기는 충분히 좀 기회가 있다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오늘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H20 관련해서 미국이 이제 수출 제한을 풀었습니다. 철회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는 중국 비중이 거의 15에서 20% 비중으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향후에 AI 캐펙스 투자 자체를 축소하는 모습을 살짝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4월 20일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닷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스탠스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중국이나 이제 여러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AI 수요가 아직까지 살아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성장하는 구간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2분기 실적부터는 충분히 좀 좋아지는 가능성을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폭매가스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가격은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싸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와 미국 투자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최근에 뭐 엔비디아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물론 이제 지금 메타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가 그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AI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이는 얘기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워낙 이제 엔비디아의 큰 대형 고객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다 보니까,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월 달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임대 취소 여부가 하나둘씩 나왔고, 3월 달에는 실제로 투자를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다른 빅테크 업체들 대비해서 워낙 이제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금액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딥시크가 2월 달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저비용 고효화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는 있죠. 물론 이제 텐센트나 뭐 바이트댄스나 중국도 하나둘씩 이제 AI 모델들을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경쟁력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이제 지브리 관련 풍이 본격적으로 이제 트렌드를 타게 되었고, 그러면 고럭3도 이제 여기에 따른 이미지 생성이나 동영상 생성에 대한 더 많은 AI 칩을 굉장히 필요로 할 거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주가에 대해서 빠졌던 것에서 이게 단기적인 반등이냐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게 추세가 바뀔 수 있는 흐름이 이제 이 시장이 로봇 시장을 가기 위한, 그리고 AI 시장에서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그동안 대표적으로 좀 바닥은 어느 정도 탈피를 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은 조정을 해왔었고, 작년에 워낙 많은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에서 이미 주가는 충분히 전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월봉을 보시거나 주봉을 보시더라도 이미 고점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낙폭이 빠졌던 측면이었고, 물론 우리가 뭐 엔비디아가 뭐 분기당 뭐 성장률이 4, 50%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30%만 빠져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를 가는 부분인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AMD나 다른 경쟁사들의 AI 칩이 이쪽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아직은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굉장히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엔비디아는 그 많은 매출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시장에서에 대한 오해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HEC 수출 제한들이 실제로 본격적으로 처리가 되고 이제 이 시장이 더 파이가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저평가된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